자, 내일은 스타킹 오늘도 이재영 씨와 함께합니다. 이재영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도 반갑게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네.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맞아요.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좀 투자자 깜짝 여러분들이 약간 좀 뭐 근심이 있으실 텐데 그렇죠. 우리 잠시라도 이 스타킹과 함께 스트레스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에도 잘 방어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무난하게 넘어가는가 했는데 네. 오늘 매물이 쏟아지면서 네.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시장이 너무 안 좋죠. 그렇죠. 네. 이럴 때일수록 또 저희가 좋은 종목을 선택해 드려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또 기쁨을 안겨드려야겠죠. 네. 저희도 힘차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바쁘셨겠어요. 예, 좀 장이 좀 안 오, 지금 눈을 씻으시면서 장을 못 주무셨나? 눈물을 훔친 거예요? 눈물을 훔치는 모습까지. 눈물을 훔쳤어요. 알겠습니다. 이따 자세하게 저희가 네. 종목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도 흘러가는 분위기 어떻게 될지 이 두 분께 한번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그러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포트 대결 펼쳐야 되는데 네. 게임 룰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대표 두 분께서 네. 저에게 네 종목, 총 네 종목, 두 종목씩 네 종목을 저에게 가져오십니다. 네. 그중에 룰렛을 돌려서 네. 나오는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온 종목을 우리 나온 종목을 가져온 전문가분께서 투자 포인트 그리고 목표가 설명해 주시죠. 손절가까지 설명을 해주시겠죠? 네네. 그리고 저희가 하루에 한 종목씩 선정을 해서 저의 포트에 올려서 네. 내일 시작가로 포트 대결을 펼치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벌칙 있잖아요. 네, 벌칙은 아주 뭐 상당하죠. 지금 계속 뭐 아이디어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은 네네. 아이디어를 올려주신 분께는 또 선물들을 드리니까 많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하위를 기록한 사람이, 그러니까 종목별 최하위입니다. 종목별 최하위를 기록한 사람이 벌칙을 받는 것으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네, 이번 달 좀 박빙이라 누가 그러니까요. 벌칙을 받을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인 것 같아서 상승률이 비교적 좀 완만하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완만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상위 3개 종목부터 먼저 공개를 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과연 자, 현재까지 역시나 졸탄이 졸탄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 2위를 달리고 네. 있습니다. 예. 아. 3위는 대주전자재료. 황현님은 예. 3위 자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길 대표님, 저의 선택을 또 받으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또 가져오셨어요. 1위는 김민수 대표님이에요. 김민수 대표님 대단합니다. 저번 2월 달에는 거의 뭐 벌차 네. 패자였잖아요. 패자. 꼴찌였죠. 그 꼴찌, 예, 그 정말로 꼴찌였다가 그냥 패자 꼴찌인데 그렇습니다. 그날 아주 재밌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서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수익률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사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당장 내일 아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그렇습니다. 좋겠고요. 자, 하위 3개 종목 공개합니다. 자, 하위 자, 세 개 하위, 종목. 하위에 또 졸탄이 있네요. 유창희 대표가 선택한 WCP네요. 네, WCP. 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어제, 예. 아니, 어저께 아닌 것 같아요. 어제가 저번 아닌가요? 주 월요일. 저번인가요? 예. 예, 예. 아. 저 유창희 대표 말이죠. 굉장히 네. 좀 자신만만한 좀 믿음이 가는 말씀 분인데. 되게 편안하게 잘해주잖아요. 어제도 그 믿고 바로 포트에 담았잖아요. 포트에 담긴 했는데 네. 뭐 그다지 뭐 여기 안 나온 거 보니까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여요. 예,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자, 1위가 하위 1위가 WCP고 네. 2위가 JYP. 이거 제가 어제 한 건데요. 어제 선택하셨죠. 어제 네. 선택한 건데 이게 됐네요. 그렇죠. JYP가 지금 엔터주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하락주예요. 침체되고 네. 있는 분이. 왜 SM이 이제 일단락 되면서 같이 좀 하락하는, 같이 여기서 하락하는 좀 분위기인 근데 것 제가 같아요. 볼 때는 뭐 트와이스 때문에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네. 봅니다. 그렇습니다. 3위는 CS 윈드. 역시 저번 달에 졸탄입니다. 또 스타킹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끝으로 내려왔네요. 네, 상위 2개가 졸탄이고 하위 3개가 졸탄이에요. 예. 예. 와, 안전빵에 있어요 지금 안전 궤도에 지금. 네, 이 야. 게임의 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황현이. 거죠. 예. 중간만 해도 된다. 벌칙 안 받는다를 아. 정확하게 간파하는 저희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대단합니다. 적응했어요. 예. 다른 게 전문가가 아닙니다. 무난하게 수익을 올리는 게 진정한 승리자다. 역시. 이렇게 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미소가 것 지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위 3개의 종목까지 네. 선택을 저희가 한번 지켜봤고요. 자, 네. 이제 이분 소개해드려야겠죠. 자, 이분이 오늘 또 종목을 잘 골라주셔야 여러분께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룰레니 여신.
네, 안녕하세요. 룰린 여신 권자연입니다. 오늘 시장에 크게 밀리면서 정말 손 놓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또 내 종목에 대한 냉철한 분석도 필요하겠죠. 자, 우리를 구원해줄 두 분의 전문가가 골라온 4가지 종목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민수 대표님은 삼화 콘덴서, 인바디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또 길건우 대표님은 고려 아연 그리고 해성 TPC를 탑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큰 폭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4종목 모두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또 과연 두 분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기 전에 네. 오늘 장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님. 네. 이게 여파가 월요일 날 보면서 오히려 후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을 보였다가 오늘 갑자기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아직 그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신없죠. 네, 진짜 네. 정신이 없네요. 좀 너무 어려워요. 네, 어제는 괜찮은 듯 했다가 오늘은 네. 다시 그냥 쏟아지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판단은 솔직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연준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 주 FOMC까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왜 한국 증시는 예, 네. 이런 왜 이렇게 욕할 됐을까? 뻔했어요. 예. 역할 뻔했어요. 예. 왜 자칫수나. 예, 하락하면 거의 꼴등을 달려가고 네, 이런 급박한 변동성이 왜 이렇게 맞아요. 큰지 네, 거기다 나오는 특히 오늘은 어제부터 나왔던 건 그냥 중소형주입니다. 코스닥은 그냥 에코프로로 버텨지고 있고 네. 나머지 종목들은 아니 가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이런 맞아요. 중소형주의 취약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관리할 필요는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는 에코프로는 이 와중에도 이 상승하더라고요. 와중에 진짜 올랐더라고요. 지근지근합니다. 대단해요.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에코프로 때까지. 코풀 때. 예, 죄송합니다. 아, 예. 네. 그 죄송한 일을 왜 자꾸 하시나요? 전 재밌었어요. 앵커풀 때 적어놓게 아이디 노트에다가. 예, 예, 예. 옛날 개그 좋아하시잖아요. 되게 예. 좋아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길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 장이 좀 저는 되게 좀 어렵거든요. 저는 제가 스스로가 초보 투자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도 잘 못 잡겠고 당장 오늘 CPI 발표하잖아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사실은 알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예, 그 정말 연준 의장의 머릿속이 궁금하기는 해요. 네네. 근데 지금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 흐름의 결과는 이거잖아요. 니네 마음대로 금리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약한 고리가 터졌잖아. 네. 라는 거거든요. 뭔가가 터지긴 터진 건데 제일 약했던 게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금리에 가장 취약한 게 사실은 성장주인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부분들이 성장주였고 그렇죠. 자금이 급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갖고 돈 달라고 얘기를 했고 네. 줄 돈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투자 자산을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채권을 생겨버린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연쇄 반응은 그나마 멈춘 것 같아요. 이거 정부 자체에서 원래 이제 예금자 보호법 상해 25만 달러까지였는데 그 이상 다 해주겠다라고 해서 일단락은 됐으나 시장에도 고민거리를 던져줬고 연준에도 고민거리를 던져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시장은 더 안 좋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멈춰도 야 봐라. 그럼 시장 더 힘들어질 수 있잖아. 더 가도 야 더 심하게 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갈 건데 근데 저희는 사실은 투자하는 입장이잖아요. 뭐 지금 많이 빠졌죠. 이번 주에 만약에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최근에 2차 전지, 엔터, 로봇, AI 사고 싶은데 많이 올라서 못 샀어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런 기회를 살 수 있는 기회로 위기가 기회다. 네, 이렇게 바꿔서 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확장을 기회로 잘 삼았으면 네.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어려운 게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정부에서 정말 잘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 서프라임 무기질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맞아요. 정확하게 잘 방어를 하겠다라고 해서 1차 방어를 한 겁니다. 일단 1차 방어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다음에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고리가 터졌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냐 이거죠. 그때는 2차 방어를 하겠죠. 네, 1차 방어가 있어야지 2차 방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생각을 못했네요. 네,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 방어는 방어를 중요해요. 하겠죠. 공격 예, 있으면 예. 방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허무 개그. 예. 역시. 경제 방송에서 잘 봤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제 대화를 멈추도록 하고 예,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바짝 들어요. 딱 정신이 그랬잖아요. 바짝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룰리안 씨, 오늘 종목 골라주셔야 되는데 저 나머지 두 개 졸탄 씨랑 황현이 책이 있네요. 저건 뭡니까? 네.
네,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힘든 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우리 스타킹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칸의 스타킹 MC 두 분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인데요. 자, 오늘 제가 룰렛을 돌려서 책과 공연이 나오면 황현희 씨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비겁한 돈 책과 졸탄의 꿀잼 공연 티켓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스타킹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작성해 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메시지 보내주신 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알찬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종목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황현희 책. 종목은 첫 번째 오랜만에 종목은 나오네요. 황현희 네. 씨 책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첫 번째부터 이벤트를 꼽아봤고요. 투자자분들 힘내시고 그렇죠. 우리를 열심히 힘을 더 좀 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더 좋네요. 자, 다음 힘 종목 줍니다. 첫 번째 종목 해성 TPC.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해성 TPC입니다. 오늘 길건우 대표님의 탑픽 종목이기도 한데요. 정말 연초에 로봇 관련주들이 정말 핫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가 앞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10%를 인수하면서 그 신호탄을 쏘아 올렸었는데요. 뭐 현대, LG전자도 그 뒤를 잇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현대와 LG전자 역시도 이 서비스용 로봇을 계속해서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2027년에는 이 177조 원으로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열 징후도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뭐 공매도 잔고도 늘고 있고 신용 융자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 관련주 한 번 더 갈 수 있을지 길건우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보면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네네.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그러니까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점점점 자동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 로봇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협동 로봇은 요즘에 자주 나오는 커피 타는 로봇, 피자 만드는 피자 거, 치킨 만드는 거. 튀기는 거. 이게 협동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비스는 요즘에 서빙하는 애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뷔페 가면 요즘에 그릇 받아가는 애들 다 있습니다. 네. 네, 왜냐면 AI 기계로. 정말 힘드니까 네. 기계가 필요해요. 맞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협동 로봇 예를 들면 치킨 튀기는 기계 한 달 예를 들면 리스로 쓰면 150만 원이면 되거든요. 아, 맞아요. 오, 네. 인건비 확 주네요. 인건비보다 적게 들어가고요. 항상 똑같은 온도로 튀기고요. 얘는 지치지도 않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혹시 타공 기계 아세요? 타공기? 네, 네. 네. 근데 이게 구멍을 뚫는데 사람이 뚫는다라고 하루에 10개 이상을 못 뚫는. 그렇죠. 막 관전 우리가 너무 힘들대요. 네. 근데 기계로 뚫으면 50개 뚫습니다. 아, 돈 적게 들어가고 더 많이 뚫고. 효율성이 상당히 좋네요. 안 쓰실 거예요. 써야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로봇주가 대장주가 뭘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고 너무 많이 나르기도 했잖아요. 힘들죠. 그거 대장 맞습니다, 찾기에는. 맞습니다. 예. 네, 해성 TPC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필수 제품인 감속기 전문 업체예요. 아, 근데 이제 감속기 전문 업체. 감속기 전문. 속도를 뭐예요? 늦춘다? 우리가 관절 같은 데 들어가면 기업이 예. 네, 그래서 기어가 커야지 힘을 더 쓸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이게 맞춰서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SPG 많이 들어보셨죠? ABB테크. SPG. 네, 뭐 이런 기업들 자체가 감속기 전문 업체인데 얘는 못 갔어요. 왜냐면 너무 가볍기도 하고 네. 왜냐면 시총이 좀 작거든요. 좀 이따 민수 대표님이 이걸로 공격할 거거든요. 아, 네, 그다음에 얘가 원래는 승강기 전문 감속기 업체입니다. 거기 들어갔네. 네, 근데 이쪽에서는 MS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올해 체질이 조금 바뀔 거예요. 네, 승강기에 대한 매출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한 80%로 줄고 산업용이랑 그다음에 로봇용이 한 20%를 채울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게 생기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네, 그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SPG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가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심할 때는 가벼운 애들이 더 잘 튄다. 아니 저 궁금한 네. 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지금 이제 AI 뭐 로봇 관련주들이 뜨니까 이 업종을 변경한 거예요? 아니면 옛날부터 준비하고 그거보다는 원래 감속기를 잘한 거죠. 아 원래 네, 감속기 원래 잘하는 감속기를 회사인데. 잘한 회사니까 네. 그럼 이거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이제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작을 그걸 안 했다 보니 사실은 이제 업계에서는 조금 후발주자. 네. 근데 이제
다 잘 나가면은 키 맞추기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른 애들 많이 올랐어요. 다른 거 부담스러워요. 키 맞추죠. 네, 예, 그러면 예. 두 번째, 네. 세 번째, 그 다음 애들을 찾기 시작하는 그 거예요. 순서가 올 것이다. 온다. 키 맞출 때가 됐다. 근데 어제 납품하는 거에 뭐 계약을 맺었거나 뭐 그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경쟁사들 대비하면 네. 사실은 거의 가격 메리트가 20-30%가 더 싸요. 아직까지는. 네, 이제 국내에서도 저희는 이제 뭐 수주가 나올 걸로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네네. 조금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리오프닝 되면서 네. 산업용 로봇 감속기. 원래 저희 코로나 때 미세먼지 주의보 발표 안 했죠. 근데 최근에 보면 어때요? 계속 미세먼지 이제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죠. 네네. 그렇죠. 거기 공장이 다시 시작됐다. 편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리오프닝 되는 거죠. 네, 되고 네. 있는 거죠, 공장들. 네네. 그럼 얘네들도 어찌됐건 산업화 시켜야 되니까 싼 거 갖다 미세먼지까지 쓰겠지. 리오프닝이 네. 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적기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시작됐네. 것 같은데 김윤수 대표님 어떻게 이 종목 벌써 급하게 지금 잡았어요. 이미 벌써. 들으셨어요. 벌써 방향이 X 쪽이야. 내가 봤을 때. 자 하나, 둘, 셋. 역시. 뭐. 네. 바로 X가 X를 나왔습니다. 들어주신다. 그 이게 약간 좀 뭐랄까요? 저도 약간 갑자기 이렇게 업종이 변경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표님 다 예측하셨듯이 네. 네. 뭐다 드릴 얘기는 뻔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승강용 감속기 1위입니다. 이 회사가. 네. 그럼 승강력이 잘해야 잘하겠죠. 되겠지만 예. 네, 이게 약간 좀 다릅니다. 지금 현재 감속기 쪽에서 지금 막 뜨는 쪽은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그래서 하모닉 드라이브. 네, 일본의 회사가 쓰는 부분들이 이제 따라서 기어드 모터로 들어가는 쪽이 가장 요즘에 대세거든요. 네네네. 근데 회사가 사이클로드라고 하는 쪽으로 약간 좀 더 세밀한 쪽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아직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좀 네. 부족한 느낌이 난다. 동양 보니까 물론 이제 턴어라운드 돼서 나오는데 올해 매출이 드디어 200억. 오. 예? 200억? 예, 드디어 200억. 네. 이거 시가총액이 어떻게 돼요? 좀 작은 것 같아요. 700억이 안 됩니다. 아, 죄송해요. 시가총액이 700억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는구나. 제가 죄송하지만- 공격 예상했잖아요. 네. 네. 방어도 준비했습니까? 아니 당연히 나오죠.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사실은 이렇게 작은 거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 들어서 기존의 로봇주들 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예전에 다 그랬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랬고요. 로보로보 다 그랬어요. 그렇긴 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다 했던 생각들이 뭐예요? 그때 살 걸. 그렇죠. 네. 지난번에 항상 그때 살 걸. 살걸, 그런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걸. 중요한 거는 비싼 거 사기를 항상 신규 진입자들은 부담스럽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이제 자꾸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 저희가 저번 주에 그 자동차 부품주 얘기했죠. 네네네. 똑똑해졌어요. 미리 파악해요. 그렇다고 하면 가벼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규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앞으로의 시가총액이 중요하다. 그렇지. 싼 게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거 종목 골라내는 게 제일 어려운 제일 어렵죠. 예, 일이긴 이거. 하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자, 그러면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알려주시겠습니까? 가볍습니다. 네. 가벼워서 짧게 가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는 10,000원. 만 원. 선절 라인은 6,000원 정도 하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타킹에 굉장히 좀 맞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상승폭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네. 종목이다라고 여기 딱 적절하다. 생각하셔서, 네. 이 프로그램에 적절한 종목인 것 같아서 저희한테 좀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갈지 아니면 말지 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 것 같은데 느낌이. 잠깐만. 자, 하나, 둘, 셋. 패스. 저는 뭐. 나도 패스죠. 패스요? 예. 시가총액 700억이면 저는 못 갑니다. 아, 네,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은 저는 이래놓고 이제 절대 이거 안 돼요. 1등 나오면 그럼 어쩔 수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저기 그건 1등 어쩔 될 수 수가 없어요. 없는 예. 게 선택 안 하면 그냥 버려지는 아유, 거예요. 안 돼요. 그냥 안 보여요. 예.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종목 포트에 올라오지는 않아요. 예. 지나가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종목은 두 분 다, 네, 둘 다, 네, 예, 네. 이재용 씨 그리고 저 둘 다 포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시죠. 자, 룰렛 여신. 네, 아직까지 두 분의 포트는 비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룰렛 지금 바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자, 두 번째 종목은 인바디. 네, 두 번째 기업은 오. 인바디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우리가 인바디인가요? 헬스장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기계이죠. 주력 제품으로는 뭐 체성분 분석기, 혈압기, 체수분 측정기 등이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회사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 비중이 내수를 앞질렀다고 하는데요. 북미 시장 매출이 국내 시장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미국 해병대와 관련해서 대형 입찰에 성공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해병대 매출을 레퍼런스로 앞으로도 해외 입창권을 더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 연결해서 자세한 투자 포인트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디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아, 알죠. 네, 그거. 다 알고 실적 좋고 끝입니다. 오, 라고 하고 더 이상 싶습니다. 설명이 없다? 필요 없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요즘에 혹시 헬스장 다니시나요? 다니죠. 다니죠. 혹시 이재용 선생님 보니까 네. 약간 좀 이제 비만 다이어트 이런 거 좀 신경 다이어트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예? 예, 시작하고 있어요. 예, 이제 시작할 거예요. 할 것이죠. 예.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도 네. 비만 다이어트 관련된 바이오 의료기기 쪽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아. 딱 그쪽이죠. 그렇죠. 딱 네. 그쪽이죠. 저도 지금 가면은 이거부터 재거든요, 항상. 그렇죠. 예. 인바디 사실 이름에 대한 인지도가 확실하잖아요. 크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리오프닝 되면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리오프닝 되면서 멈췄던 뭐 헬스장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또 MZ 세대가 상당히 많이 또 관심 받지 않습니까? 뷰티에 대해서. 이러면 또 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 기존의 기계를 다시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버리지 않고 또 쓸 거 아니에요. 신제품이 나옵니다. 아, 신제품이요? 신제품이 나오죠. 예, 그걸 통해서 기계가 쉽게 그렇게 바뀔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신제품이요? 들긴 하는데. 제가 바꿔드릴게요. 저 한 개만 집에 좀 하나만 주세요. 예. 그 얘기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해외 매출은 한 66% 비중 나오다 보니까 네. 해외 쪽에서 웬만한 데 해외 법인 다 들어가 있고요. 네. 해병대에 들어갔습니다. 해병대. 해병대, 미국에 되게 매력적이네요, 해병대. 왜 들어가겠습니까? 그걸 다 측정해야 되겠죠. 제품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점프가 됐고 거기다가 뭐 의료용 쪽으로 들어가는 게 체수분 분석기, 우리의 맞아요. 몸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네, 예, 이런 것도 예. 다 측정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올해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옵니다. 신제품. 전문가용, 가정용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전문가용 쪽은 또 계속 확장시킬 텐데 가정용이 이제 중요한데요. 네. 가정용에 모델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우리 김계란 선생님. 그 유튜버. 가발 진짜? 그렇죠. 대머리에 안경 선글라스 끼고 수염. 난 빡빡이 아저씨야. 빡빡이 아저씨야. 그러신 분.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백만이신 분. 한 예. 300만 넘을 거예요. 그분이 네. 모델이에요? 그분이 모델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아마 앞으로의 네네. 확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이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듣고 끝. 이 종목 갈지 끝입니까? 네. 이 종목 갈지 안 갈지 우리 길 대표님이 한번 선택해 주죠. 자, 하나, 둘, 셋. X가 나와요. 저 수요일, 화요일이 제일 재밌어요. 저 지금 재밌어요. 싸우거든요. 예. 이 트위터가 저희가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친합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친하신데. 네, 근데 민수 대표님 헬스장 안 가시거든요. 잘 모르는군요. 이 네, 종목. 지금 네. 여기에서 지금 헬스장 매일 다니는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저 좋으시잖아요. 매일 다녀요. 네, 매일 가세요? 네, 저 매일 갑니다. 자, 헬스장 가면 인바디 하세요? 자주는 안 해요. 네. 네. 인바디 하는 사람은 그 헬스장에 처음 오는 사람만 합니다. 공감대. 예, 자주 하는 맞아요. 사람은 안 합니다. 매일 하진 않고. 네, 그래서 헬스장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도 이거 신제품 나온다고 안 바꿔요. 네, 그다음에 신규 오픈하시는 분도 한 대당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500이 넘어가요. 비싸구나. 네. 500이 넘어요? 넘어요. 이 대표님 비싸다고 네. 했잖아요. 제가 내드린다니까요. 그거는 저는 콜. 네. 그리고 내주신다고. 아니 몇 번을 출연하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세대면 1,500인데. 네. 그리고 딴 거보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미 올랐어요? 이미 반영이 네, 됐다. 우리 스타킹이잖아요. 네. 이번 달에 여기서 추가 수익률이 나야 되는데 이미 거의 정고점이 32,000원이었는데 네. 3만 원 찍고 살짝 내려왔거든요. 네네네. 더 갈까? 이미 올랐다. 요거 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인바디를 500 아까 500이 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리오프닝 냈다고 바로 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쵸. 그리고 요즘에 갤럭시 워치 네, 저도 있잖아요. 저 이거 있잖아요. 돼요, 이거. 이렇게만 하면은 나와요. 나도 있잖아. 이거 최성분 분석돼요. 네. 그거랑 다릅니다. 뭐가 네. 달라요? 뭐가 달라요? 거기서 직접 되는 거와 매번 여기 하는 거랑 그럼 차비도 드는 지금 거예요? 헬스장 안 다니시는 거예요. 비슷하게 저 나오는데. 하거든요. 네, 저도요. 결과치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실적 목표가 순절가. 왜 좀 작아졌어요? 자, 목표가 순절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가는 종목이 가는 겁니다. 목표가 예. 순절가 그렇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고점을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따라 사고 있을까요? 네, 이게 중요한 목표가 거죠. 순절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4,000원이 목표가고요. 정신없네요. 네네. 네, 그리고 25,000원이 손절가로 네네네.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45,000원, 25,000원. 34,000원, 25,000원. 알겠습니다. 자, 이거 선택의 시간 왔습니다.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낼게요. 구매입니다. 오! 매수. 인바디를요? 예. 운동 안 인바디를 하는데?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이?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쓰는데 주식을 산다고요? 하지만 저를 떠나서 네. 지금 이제 저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게 미해병대. 네네네. 전 세계에 지금 딱 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쭉쭉 갈 거고 요거 좀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반영. 이미 반영됐어요?
이거 못 걸어놨죠. 한 번 사면 못 팔아요. 물리기 없습니다, 물리기. 한 달 동안. 예, 물리기 없어요. 나 사셨습니다. 오케이, 골랐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근데 미국의 해병대가 굉장히 까다롭게 선택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품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신제품도 좀 좋다라고, 기대되고요. 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종목 가죠. 항상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좀 아쉽습니다. 더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네. 네. 마지막 종목 우리 권재현 아나운서. 예. 그 저희 손목 힘 조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 나오게 개인적으로 좀 고려아연 좀 보고 싶어요. 네. 자, 부담을 좀 줍시다. 관심 있나 보죠? 예, 예. 고려아연에? 룰리 여신. 네, 바로 룰렛 돌려보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어떻게? 부담감 힘이 너무 아, 많이 사과 콘덴서! 나왔습니다. 저 일부러 이 일부러 종목은 놀랐네. 오늘 김민수 한번 대표님의 사요. 토픽 종목인데요. MLCC 관련주입니다. 작년에 이 휴대폰 수요 부진으로 MLCC 관련주들 정말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번 해에는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스마트폰 수요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MLCC 관련주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사막 콘덴서를 탑픽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무엇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잘 나갑니다. 네. 네, 아직까지 대형주가 추세 유지하고 있는 첫 번째 종목이고요. 저희가 보통 MLCC 하게 되면은 멀티레이어 컨덴싱 세라믹 컨덴서. 네, 이쪽이 네.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죠. 근데 보통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보통 많이 들어가면 1,000개, 전기차에 들어가면 2만 개.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오, 네. 쌀 같은 거네. 전장 쪽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군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가 또 강점이 있는 게 LG전자. 네. 전장 사업부, VS 사업부와 같이 연결되기 네네네. 시작해서 네. 연결 나오기 시작한다.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애플 카도 LG전자랑 이야기 중에 있다. 전자장비 쪽으로 해가지고. 그건 노코멘트 그런 하겠습니다. 이야기도 들리고 있긴 네네. 했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MLCC가 하반기 가서 나올 수 있는 변화와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길 대표님 이거 종목 갑니까 안 갑니까? 이거 오, 갑니까? 갑니까? 네. 왜 갑니까? MLCC가 사실은 항상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 삼성 전기도 그렇고 이제 스마트폰, IT, 그다음에 전기차 이쪽이 사실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심이 조금 안 갔던 부분이라서 네. 아무튼 오고 빨리 제 거 하나 더 할까요? 빨리 하고 싶다. 와, 지금 뭐 갖고 온 걸 빨리 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으셨군요. 네. 예. 그래서 빨리. 네, 진행은 제가 합니다. 예, 눌러주세요. 예. 가져온 종목을 꼭 보여주고 싶다. 전 좀 궁금한 게 전기차에 네. 확실히 이 센서들이나 이런 쪽 전자장비가 많이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의 몇 배 정도가 된다고 아까 20배. 그러니까 20배가 실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예. 18,000개에서 2만 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우. 이 장비는 무조건 들어가는 장비입니까? 장비가 아니라 이제 어떤 전자칩 안에 들어가는 아주 세부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 그렇게 봤었을 때는 컨덴서입니다. 컨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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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직류와 교류 같은 거. 컨덴서 중에서 네. 내장이 이쪽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삼성 전기로 봐야 되는데 네네네. 그리고 특화된 쪽이 몇 회사가 있는데 사막 컨덴서나 뭐 아모텍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네네. 아모텍 아모텍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증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약간 네. 좀 무거울 것 같고. 저는 안 삽니다. 무상증자. 네, 아, 그래서 무상증자는 거네. LG전자와 같이 크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사가 가장 종합 콘덴서 업체이기 때문에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LG전자에 납품을 할 그렇죠. 계획이라고 네, 예, 예.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한 55,000원대 정도까지 지금 추세 그대로 이어갑니다. 네네네. 예, 편안하게 이어갈 것 같고요. 55,000원이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42,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장이다. 아까 네. 선택하셨죠? 네. 이제 어떻게? 저만 선택하면 선택할 되네요. 겁니까? 전 무조건 갑니다. 가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자장비라면 어. 일단은 한번 한 타이밍 올 것 같아요. 옵니다. 예,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네. 엄청나게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전자전기 쪽으로 한번 좀 넘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좀 되어지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재용 씨는? 제가 볼 때도 이거 나쁘진 않아요. LG전자에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네네네. 좀 큰 기대감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했어요. 네네. 칭찬해요. 잘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안 예. 샀으면 했는데 사네. 제 포트에 사막 콘텐츠 포트를. 올리고 네. 이재용 씨 포트에 인바디 올려서 또 저희가 내일부터 시작가로 편입을 시켜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김 대표님 너무 네.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이재용 네.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